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네. 노원 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만기가 다 돼서 네, 일단은 결혼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집을 하나 사볼까 싶어서 네, 예, 어디고 해용역 쪽에 네, 신일 유토빌이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랑 근데 요새 지금 어른들이 아파트 사지 말라 그래서 네, 수유동 쪽에 강북중학교 부근에 주택 2층짜리 하나가 있어서 네, 그거 두 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을지 싶어서요. 네. 지금 신일 유토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어디 부근이라고 말씀하셨죠? 해룡역 부근이고 회룡역 예, 근처에. 그러면 25평짜리 좀 작은 거. 네, 의정부시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외에 아파트가 아닌 수유동에 2층짜리 주택을 보셨는데 이거는 그럼 단독주택인 건가요? 네,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단독주택이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회룡역의 신일 유토빌 아파트, 또 수유역 앞에 있는 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결혼을 안녕하세요. 곧 앞두고 주택 구입을 해보실까 하는 또 고민을 하시나 봅니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정부 쪽에 회룡역 인근에 있는 신일 유토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유 쪽에 있는 단독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두 네. 비교를 하자면은 뭐 입지나 지역적인 것들을 떠나서 단독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자재와 같거든요. 아파트나 네. 이런 것들은 기본 이제 어느 정도 다 뭐 그쵸? 세대 수도 있고 해서 예, 주변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주택이 과연 몇 평이고 예, 그리고 지번을 좀 알아서 어느 정도 뭐 몇 미터 도로에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나요? 혹시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약 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0평대. 네. 그 다음에 강북중학교 부근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직접 그 집을 본 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수만 30평대 정도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북중학교 부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유역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강북중학교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수유역이고요. 수유역에서 강북중학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유역이고 하다 보면 이 거리를 봐서는 10분 이상은 가요. 예. 그런 거리인데 지금 이 근처에 어디 주택이라고는 하셨는데 그 주택이 과연 어디에 또 입지해 있느냐 그리고 그 주택이 그죠? 너무 좁은 도로 안에 있는 건지 차량 진입은 괜찮은지 그죠? 그리고 너무 노후가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땅 모양이 또 어느 쪽 도로에 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이 주택이 뭐 노후화가 됐다고 해도 다시 어떤 활용 면에서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아직은 잘은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입지로 해가지고 그죠? 좀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실거주로 가실 거는 맞죠? 네, 실거주로 가실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우리가 실거주를 하면서도 투자도 좀 될 수 있는 그렇죠? 상승이나 이런 것들 좀 전망을 보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묻고 상담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실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건 투자 수요도 그렇죠? 좀 찾아줘야지 어떤 그 앞으로의 상승이라든가 투자의 개념도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 뭘 보고 투자를 할까 봤을 때 그 잣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입지적인 게 부동산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입지적인 거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입지가 거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근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체 뭐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의정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정부 지금 신유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자체 어떤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아시겠지만 의정부 전체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지역,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강북, 강남이 나눠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또 이렇게 또 동서도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발 호재라든가 발전 상위 그리고 또 어떤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또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죠. 경기권에서도. 네. 서울 안이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북부다 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덜 오르기도 하는데 거기다 또 주변에 또 많은 크게 봤을 때에는 그 의정부 일대뿐만 아니라 남양 쪽 옥정이라든가 그 주위 일대 다산 밀양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그 지역이 그렇다고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에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동북부가 그러다 보니까 교통 여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1호선이나 뭐 7호선 정도 이렇게 의존해서 다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없었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선생님이 선택을 하신 네. 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그렇죠. 1호선을 많이 의존해서 그렇죠.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1호선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 1호선에 한해서도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 여기서는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신일 유토빌은 지금 회룡역에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대비 그 가구 대비 어떤 그러니까 공급되는 주택, 아파트의 주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맞아요. 공급이 많아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좀 더 근시적으로 가까이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 그 1호선만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회룡역에는 하나 노선이 더 있긴 하죠. 예, 경전철이 노선이 있긴 한데 요거가 약간은 지금 뭐 어떤 우리가 일자리나 업무 지역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약한 노선이기는 해서 그냥 1호선 위주로 보게 되는데 주변의 아파트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수요가 소비를 하는 어떤 재화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는 뭐 소비 재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주택을 수요층들이 찾아댈 때 왜 이런 재화에서 보완재 대체재라는 게 있는데 대체재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런 걸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면도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전동 면도기가 있고 뭐 그냥 수동 면도기가 있다 그럼 전동 면도기가 좀 더 비싸다 하면 너무 비싸니까 보완재로 대체재로 해서 수동 그 면도기를 사는 이런 게 바로 뭐 새 아파트가 뭐 들어섰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보면은 예 그거보다 좀 연도수가 좀 더 됐기는 하지만 좀 저렴하니까 사게 되는 게 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인 역할을 많이 한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그 분양가 상승 그 제도조차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대체재에 관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들의 가격들이 오르니까 예, 그거보다 덜한 것들이 또 따라서 예, 대체 수요로 해서 또 동반 상승, 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외곽 순환도 도로가 생긴 이후에 뭐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어요. 특히나 의정부 주변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처는 대부분 상업 지역들로 예,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역이 또 다른 지역보다 좀 그래도 번화해지고 부각됐고 좀 발전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로데오 거리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도 북부 서북부 쪽에서는 동북부 쪽에서는 꽤 그래도 많은 또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중에 하나인데 예, 아파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뭐 의정부역하고 회룡역은 다르게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의정부역 근처에는 그렇게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런 회룡역 근처에는 예 그래도 아파트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진되어 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년대 말이라든가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그쵸 연식의 아파트들로 되어 있어서 새 아파트가 아직 뭐 들어오거나 그런 그러니까 공급이죠. 공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공급인데 공급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 양면의 그 좀 칼날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공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대체제로 해서 따라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연식이 좀 덜 된 거. 지금 말씀드린 그 신일 유토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90년대 거보다는 그쵸 조금 더 그래도 연식이 덜 됐잖아요. 네.
예,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경쟁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새 아파트들이 그래도 좀 공급이 될 때 그래도 견인 역할을 해서 따라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의정부에서는 가장 지금 믿고 있는 게 이 1호선이라는 게 조금 약간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업무 지역, 뭐 강남 인권까지 가고 할 때에도 거의 뭐 갈아타고 뭐 하면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GTX. 네, 그렇죠. 예, GTX 예, 신호선인데 예, 어제 뭐 이미 B노선 예타 통과를 했고 신호선도 뭐 이제 곧 할 들어가겠죠. 근데 의정부역하고 회룡역하고는 거의 한 정거장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역 근처에는 많은 그 주택들이 있는 뭐 어떤 이렇다 할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룡역에서의 어떤 그 대체 수요도로 해서 이쪽에 또 수요층에 영향을 이쪽 주택들이, 그러니까 회룡역의 그 주택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수혜를 좀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역세이니까 도보로 가능한 초역세니까 좀 떨어진 곳은 전체적으로 근시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공급 물량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그 도보로 가능한 그 역세권에 그것도 의정부 근처에 거의 주택이 없다 보니 이 회룡역의 그 수혜를 GTX가 들어섰을 때는 뭐 한 16분이면 단축이 되잖아요. 그건 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어정쩡한 그 서울 시내보다 서울 내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기권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교통 여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예,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조건을 마침 가졌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이 GTX 이런 것들 노선으로 한 어떤 호재라든가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뭐 어떤 업무 산업 단지들도 좀 들어서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호재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업무 지역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업무 지역이 가까이에 들어서면 더더욱 좋지만 업무 지역까지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수요층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GTX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부 주변에 아직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그렇죠? 예, 이 지역 유토빌이 어느 정도는 그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예, 그걸 좀 기다려 보면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니 여러 가지 또 새 주택이 들어설 만한 이 근처에 당장 예, 그렇게 급하게 빠르게 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식이 좀 덜 되기도 했고 단지도 꽤 큰 편이고 예,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셨을 때는 뭐 예, 매수 괜찮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집원과 주소를 예, 알아오시면은 그곳의 어떤 그 지역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해서 개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체 좋은 지역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강남권 안에 있다고 해도 저 또 언덕 끝에 구석에 또 아니면은 어떤 그 막다른 길에 들어 있다거나 할 땐 또 다르거든요, 가치가. 왜냐하면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할 때를 좀 생각하면 좀 더 생각 판단이 빨라져요. 매도할 때 그런 여건이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작은 금액은 아닐 테니까 선뜻 누가 매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은 특히나 좀 개별 지번이라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그 땅 모양이라든가 예, 위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